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여자이고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들보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고 지금은 결혼 실패로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24살의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빠의 부재 때문이에요. 저희 친아빠라는 사람은 저와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갔거든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딴 여자가 생겨서 집을 나갔다고 했죠. 저는 아빠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어요. 제 기억 속 아빠는 오로지 가족밖에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일인데 퇴근을 하고 온 아빠가 라면을 끓여 드신다고 물을 끓이고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아빠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닿지도 않는 가스레인지를 만지려고 종이 상자를 발판 삼아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손잡이가 튀어나온 냄비를 짚고 올라선 겁니다. 그 순간 냄비가 기우뚱했고 그걸 본 아빠가 순식간에 달려오셔서 온몸으로 저를 감싸 안으셨어요. 그렇게 팔팔 끓고 있던 냄비가 아빠의 팔 전체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빠는 저한테 괜찮냐고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 사건으로 아빠는 심각한 화상을 입으셨고 여름에도 항상 긴팔을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랬던 아빠가 저랑 엄마를 버리고 나갔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항상 아빠 무릎에 앉아 전설의 고향을 보곤 했었는데 제가 무서워할 때마다 제 눈을 가려주시며 절 귀여워하셨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아빠가 미웠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엄마는 완전히 망가진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돼 엄마도 재혼을 하셨어요. 말이 재혼이지 사실상 동거 생활을 하신 거죠. 저희 엄마가 미용실을 하셨는데 저도 잘 알고 있던 미용실 단골 손님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는 총 3번의 남자가 바뀌었고 저한테도 3명의 아빠가 생겼었어요. 엄마는 제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모를 수가 없었죠.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건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점점 제게 관심조차 주지 않으셨죠. 오로지 남자뿐이었어요. 딸이 학교를 가는지 입학은 했는지 졸업은 했는지 심지어 제가 몇 살인지도 몰랐으니까요. 전 안중에도 없는 존재였어요. 아빠는 왜 우릴 버려서 엄마랑 나랑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놨나 하는 마음에 아빠도 죽일 듯이 미웠지만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엄마도 미웠습니다. 엄마가 있다고 해도 전 고아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엄마와 아저씨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저는 엄마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죠. 그냥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술에 취한 엄마가 저한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한테 울면서 그냥 우리 둘이 살면 되잖아. 엄마는 꼭 누가 옆에 있어야 살아? 왜 엄마 스스로가 엄마 인생을 망쳐? 하며 막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네 아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빠한테 아주 보란듯이 나도 다른 사람하고도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복수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거랍니다. 저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평탄치 못한 10대를 보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대학은 갈 생각도 없었지만 갈 염두도 안 났던 게 돈도 없었고 그냥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처음 알바를 하게 된 곳이 패스트푸드점이었어요.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배달부 오빠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나 많았는데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제가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가 좋더라고요. 남편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처럼 자상했고 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2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긴 저는 24살이었지만 남편은 30살이니 딱 장가갈 나이였죠. 제 주변에서는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천천히 하라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엄마랑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일찌감치 결혼이나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라리 엄마도 그게 속편하다며 얼른 시집이나 가라고 무슨 짐덩어리 떠넘기듯이 했어요.
남편도 결혼하기 전에 배달 일을 그만두었고 시누이 남편의 소개로 공장에 취직을 했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었기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되었고 아이를 낳고 키울 때까지는 집에서 살림하며 지냈습니다. 엄마랑은 결혼하고 나서 그냥 남남처럼 지냈기에 도움을 받지도 받을 것도 없었어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네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더니 딱 제 애기 같았죠. 그래도 저는 제 딸 앞에서 엄마처럼은 안 살 거라는 마음으로 남편과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동안 아이 키우느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르마리로 집에서 부업 알바는 좀 했었는데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이제 아이는 제가 키워야 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에 백방으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이런 제 사정을 잘 아는 친한 친구가 엄마라도 찾아가 보라고 이럴 땐 가족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엄마는 절대 안 찾아갈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혼 때문에 엄마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죠. 엄마, 박서방 바람났다? 딴 여자랑 둘이 끌어안고 있는 거 봤어. 내가 나가라니까 당당하게 알겠다면서 그 여자네 집 간다고 갔는데 나 이 인간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아. 나 그냥 이혼하려고 하니 엄마 하시는 말씀이 너도 뭐 뻔한 길을 가는 거지. 6년 살았으면 오래 살았네. 그리고 이혼하는 거 네 일이지 내 일이냐? 알아서 해 하셨어요. 이런 엄마한테 무슨 부탁을 하고 뭘 기대하나 싶었죠. 전 알바라도 구하려고 사이트를 뒤적거렸는데 웬만한 건 다 연령 제한이 있었고 나이가 많아 일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좀 괜찮다 하며 학력을 받고요. 근데 정말 운 좋게도 동네 아는 언니가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김밥집을 소개시켜준 겁니다. 그 김밥집이 인기가 많아서 분점을 하나 냈다고 했죠. 저희 집에선 거리가 좀 있었지만 저는 무조건 한다고 했어요. 설거지라도 한다고 했죠. 그러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아마 거기 사장님도 잘해줄 거야. 그 사장님 남잔데 대단한 게 이번 달에만 분점을 2개씩 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잘해 라고 했고 저도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 40분에 걸쳐 김밥집으로 면접을 보러 갔고 사장님이라는 분께서 면접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 언니의 말처럼 사장님이 남자분이신데 인상도 푸근하시니 좋고 성격도 좋아 보이셨죠. 그리고 저는 준비해간 이력서를 드렸어요. 그러니 사장님이 아이고 이거는 뭐 그냥 약식으로 보는 거예요. 약식. 이걸로 일 안 시킨다 뭐 한다 하지는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며 제 이력서를 보셨고 처음엔 쓱 보셨어요. 그러더니 점점 자세히 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히 사람 긴장되게 말이죠. 저는 사장님의 눈치만 보고 있었고 흘끔거리며 사장님을 쳐다봤는데 그때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 사장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시는 겁니다. 저도 속으로 내가 뭐 잘못됐나 싶었죠.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사장님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 사장님께서 두 손으로 제 팔을 잡으시고는 지연아 내가 네 아빠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말까지 더듬으며 네? 아빠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년월일하고 여기 쓰여진 이름의 한자 지혜지 빛날 현 지연이란 이름 내가 지은 거다. 그리고 너 이거 생각나니? 아빠 팔에 이 화상자국? 이라며 팔을 걷어 화상자국을 보여주시는데 아빠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아빠를 제 사장으로 만나게 됐는지 이런 우연이 어디 있는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빠는 엄마 이름까지 대며 저한테 아빠라고 아빠가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연아 이 아빠가 그동안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내 딸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 라는 말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쪽이 우릴 버리고 갔잖아요. 엄마랑 저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으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세요? 라며 언성을 높여 얘기했죠. 그러니 아빠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자가 생겨서 집을 나갔다고? 네 엄마가 그러디? 내가 그랬다고? 이 여자 도대체 뭐라고 너한테 말을 했길래
지금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며 당황해 하시는데 전부 다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아빠는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는 정반대의 사실이었죠. 원래는 엄마가 미용실 손님과 바람이 났고 아빠가 그걸 알고는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대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IMF가 터지는 바람에 아빠가 실직자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미용실을 하던 엄마가 자연스럽게 저를 양육하게 된 거죠. 아빠는 너를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네 엄마라고 했어요. 그 당시 아빠는 이혼까지 하고 실직자까지 돼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셨대요. 사정이 풀리면 언젠가 저를 데리고 올 거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역 앞에서 김밥을 파셨다고 했죠. 친할머니한테 어깨너머로 김밥 싸는 걸 봐서 직접 만들어 파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팔던 김밥을 지금은 이런 체인까지 낼 정도로 아빠는 사업에 큰 성공을 하신 거였죠. 언젠간 절 데리고 온다는 생각에 여태까지 혼자 사시며 가게 운영에만 힘을 썼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딴 여자랑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엄마는 아빠랑 간간히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시집간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저를 만나지 못했던 게 엄마의 이간질 때문이었죠. 엄마가 그랬대요. 네 딸이 널 얼마나 증오하는지 아냐고. 지금 새아빠랑 아주 잘 지내고 둘도 없는 부녀 사이로 지내고 있으니까 괜히 애 앞에 나타나서 분탕질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니 아빠는 더더욱 저를 보지도 찾지도 못했던 거였죠. 엄마의 거짓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아빠를 증오한다는 말도 새아빠들이랑 잘 지낸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랑 사는 게 지옥이었는데 뭐가 부녀 사이냐고 다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러니 아빠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전 그렇게 아빠랑 3시간 동안 여태 살아온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서로 갖고 있던 오해도 전부 다 풀었습니다. 아빠는 제 이혼 소식을 듣고 본인 탓을 하셨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내 딸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못난 아빠를 둬서 멋모를 때 결혼도 일찍 하고 거기다 이혼까지 하는 것 같아 아빠가 가슴이 찢어져 하셨죠. 그러면서 이 아빠가 너한테 줄 건 없고 이번에 오픈한 이 가게 네가 맡아서 해봐. 대신 네 엄마랑은 2번 다시 연락 안 한다는 조건 하에 그렇게 해. 이 얘기가 네 엄마 귀에 들어가면 아마 이 가게도 남아나질 않을 거다. 아빠 말대로 그렇게 할래? 하시는데 저는 아빠가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정말 한 줄기의 빛이라고 했죠. 어차피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산 지도 오래됐고 저도 독립하자마자 엄마 안 보고 살 작정으로 계속 살았으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아빠는 제게 드디어 이제야 내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엄청나게 좋아하셨고 이혼 소송비도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다 해결해주고 너랑 내 손녀딸 살 곳까지 다 마련해준다고 했어요. 이런 아빠의 과분한 호의에 저는 아니라고 가게를 저한테 맡겨주시는 것만 해도 전 너무 감사하고 분에 넘친다고 했죠. 그러니 아빠가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내 딸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야. 지연이 너 아니었으면 내가 지하철역 앞에서 김밥을 팔지도 악착같이 살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저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셨다는 말씀에 저도 오열을 했네요. 누군가에게 제가 이런 소중한 존재였다는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가족,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날아갈 정도로 기뻤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엄마와 저희 남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기회주의자 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거머리 같은 이 인간들이 저한테 들러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저희 아빠는 슈퍼맨 같은 존재였고 저 대신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날려주셨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된 김밥집에 찾아와 저한테 알랑방귀 끼고 있는 모습을 아빠가 보셨고 남편 데리고 나가 아주 호되게 눈물을 쏙 빼놓으셨어요. 자네 지금 뭔 정신으로 내 딸을 찾아왔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밖에서 딴짓거리 할 때는 조강지처럼 지 자식까지 버리고 왜? 이제 내 딸이 잘 산다니까 이렇게 와서 빌붙는 건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 등골 빨아먹는 거 창피하지도 않나?
내 딸이 자네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주 천추의 한이네. 자네는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니까 두 번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이혼도 조용히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그만 끝내게. 구질구질하게 질질 끌지 말고, 알았나? 하며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아빠가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4살 먹은 아이처럼 아빠 등 뒤에 서서 전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맘 같아선 메롱 한번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엄마 문제는 제가 해결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거짓말과 아빠를 못 만나게 했던 일들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하니 제 앞에서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며 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그따위로 살았냐고 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그냥 우리 둘이 살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엄마는 나보다 그 아저씨들을 선택한 거라고. 그때 나는 이미 엄마에게 버려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고 이제 2번 다시 얼굴 보고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네요. 그러니 저희 엄마 그 더러운 성격이 어디 가겠나요? 제 면전에 갖은 욕을 퍼부으시며 네가 그따위로 얼마나 잘 사는지 볼 거래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엄마야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외롭게 늙으시라고 했네요. 아주 비열하게 짝이 없는 두 인간들 다 물리치고 지금은 아빠가 제게 주신 김밥집 잘 운영하면서 남은 여생 아빠한테 효도하면서 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살고 싶고요. 항상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저도 그들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의 기구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같은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힘들게 사셨던 세월을 이렇게 보상받으시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고 하는데 딱 사례자님의 이야기 같네요. 이제부터 꽃길만 걸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